안녕하세요. ITQ 엑셀 특강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0시간 동안 ITQ 엑셀을 지도할 선재성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차 시로 ITQ 엑셀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작업 환경 만들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작업 단계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직접 엑셀을 띄워 가지고 함께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엑셀을 전부 다 띄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줄 알고 1단계부터 같이 따라서 해보도록 합니다. 시트 모드를 선택 후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한다. 자, 지금 엑셀을 실행하면은 기본적으로 시트가 밑에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시트를 3개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 플러스 단추를 클릭해서 시트를 간단히 추가하게 되겠고, 자, 3개의 시트를 준비한 상태에서 시트 1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3를 클릭하게 되면 3개의 시트가 모두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단에 통합 문서라고 기본적인 파일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추가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룹이라는 것은 금방 작업했던 3개의 시트를 모두 선택했을 경우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3개가 다 선택이 돼서 그룹이 되었고, 자,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열 너비를 클릭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열 너비가 8.1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1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3개의 시트가 동시에 A열의 너비가 1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컨트롤 A. 컨트롤 A는 무슨 기능이죠?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자, 모두 선택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A가 됩니다. 잘 알아두도록. 모두 선택하는 것을 컨트롤 A를 사용한다. 자,
모든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글꼴과 크기를 조정하고 임의의 셀을 선택해서 해제한 다음에 시트2를 선택하여 그룹을 해제합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고 자, 이제 문제지에 보게 되면은 글꼴과 크기가 나오는데 자, 모의고사 1회의 문제를 보면은 이와 같이 조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자, 요 조건을 확인하고 자,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굴림의 11포인트. 굴림 11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글꼴의 종류, 크기를 수정하고 자, 이제 그룹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 곳에 클릭한 다음에 시트2를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된 자, 그룹이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파일 이름을 확인해 보죠. 자, 확인한 결과 그룹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시트 이름 변경. 역시 문제에 보면은 시트 이름을 각각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나와 있으므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시트명을 바꿔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다 끝났고 자, 미리 저장을 하도록 합시다. 저장할 때에는 이와 같은 경로로 저장을 꼭 해야 합니다. 경로를 확인하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누르고 라이브러리라는 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서라는 방이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문서로 들어가서 ITQ 방 자, 지금 ITQ 방이 없죠? 자, 시험 볼 때에는 시험 장소에 가면은 컴퓨터에 ITQ라는 방이 자,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보죠. 자, 이 상태에서 새 폴더를 클릭하고 ITQ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TQ라는 방을 만들었고 ITQ 방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수험번호 다시 성명
자, 편의상 1, 2, 3, 4, 5, 6, 7, 8로 해서 다시 자기 이름 이와 같이 시험 볼 때에는 수험 번호 다시 본인의 성명으로 입력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짜잔. 자, 이제 상단에 아까 통함수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름을 저장했기 때문에 금방 입력한 1, 2, 3, 4, 5, 6, 7, 8 다시 자기 이름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환경 만들기를 살펴봤고, 자, 다음.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선 표 서식 작성이라는 것이 자, 있는데 표 만들기를 말합니다. 표 서식이라는 것은 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잠깐 엑셀을 띄워서 간단히 표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문장을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편의상 B2에다가 자, 다음 시간에 배울 자, 샘플인데 자, 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위에 있는 것은 자, 표의 제목이고 밑에 있는 자,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B4부터 J14까지를 자, 선택해 줍니다. B4부터 J14까지. 자, 그리고 표를 만들 때에는 여기 보면은 자, 요 단추를 누르면은 테두리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테두리를 이용해서 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자, 보면은 테두리는 유각선이 두꺼운 걸로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바깥쪽이 굵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을 입력하는데 두 줄을 입력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그럴 때에는 Alt, Enter 키를 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판매 금액 밑에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을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F4에다가 판매 금액 Alt 엔터를 치고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자,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은 한 셀에 두 줄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각각의 요 네모 상자를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셀.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 열 너비 조정. 자, 아까 해봤죠? 열 너비는 몇으로 한다? A열의 너비는 1로 조정을 한다. 자, 그리고 셀 서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 셀 서식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단축키인 컨트롤 플러스 1번을 사용합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 줄을 선택해서 컨트롤 1번을 누릅니다. 뭐가 나오죠? 셀 서식이라는 창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테두리로 가서 두꺼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영역 중에서 아래쪽이 두꺼운 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자,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테두리의 종류를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 테두리를 두껍게 바꿔봤고, 자, 다음. 자, 3행까지의 행 높이는 25.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제목을 입력할 때에 여기 셀의 높이가 어때요? 다른 것보다 높이가 크죠? 바로 제목을 입력할 때에는 1행부터 3행까지의 행 높이를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로? 25. 자, 바꿔보죠. 1행부터 3행까지를 선택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25로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은 행 높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행은 33. 그리고 마지막으로 5행부터 22. 자, 5행부터 14행까지 22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 행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자, 이제 도형을 이용하여 제목에 들어갈 상자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도형의 종류는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에 가면은 도형이 있고 거기에서 해당 도형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 그리고 도형의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도형의 크기를 그려줍니다. B1부터 G3 중간까지.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려주도록 하고 위치는 방향키를 눌러서 좌우, 상하 조정이 가능하고 자, 계속해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도형의 그림자는 자, 위에 도형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서 도형 효과를 선택해 주면은 그림자라는 것이 나오고 그 중에서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면 효과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실버 상품 쇼핑별 판매 현황이라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목 도형 만들기가 되겠는데, 자, 물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은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글꼴의 종류와 크기, 색상, 굵게 채우기 등을 하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죠.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글자를 선택해 주고 굴림 24포인트 검정. 자, 굵게 채우기는 노랑. 자, 굵게는 첫 번째, 자, 이것이 굵게가 되겠는데, 자, 채우기는, 자, 채우기라는 것은 글꼴의 범위에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형에다가 채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을 작성을 다 해봤고, 자, 잠깐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하죠. 어때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지시사항이 없는, 자,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그게 뭡니까? 잘 보면은 제목이 도형을 기준으로 좌우, 가운데, 상하,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 꼭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이 해보죠. 자,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맞춤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위에 보면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로 가운데를 말하기 때문에 선택하면은 가로로 가운데로 이동되고 그 위에 보면은 역시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이것은 위아래 세로를 가운데로 맞출 때에 선택하는 단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반드시 제목을 도형을 기준으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꼭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결제란 만들기. 자, 결제란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우측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결제란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모의고사 1회에 나오는 샘플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결제란을 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가로가 2, 세로가 4. 그래서 결제란은 2행 4열을 이용하여 먼저 테두리를 그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을 그리기 위해서 테두리는 여기다가 직접 하지 말고 자, 대각선 비어있는 곳에다가 선택을 합니다. 2행 4열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선택해 주면은 이와 같이 테두리가 완성이 되고 자, 아래쪽에 있는 자, 셀의 너비를 좀 키우기 위해서 해당 행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클릭한 채 지금보다 약 2배 정도 크게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약간만 크게 조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열.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열은 어때요? 두 번째보다 반 정도 적죠? 따라서 첫 번째 열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와 같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여 절반 정도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결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2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셀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죠. 자, 두 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졌고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결제 나머지도 입력을 하도록 하세요. 담당, 팀장, 부장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담당 팀장, 부장은 역시 가운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결제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자, 먼저 이 내용은 아까랑 동일하게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세로로 표현하기 위해서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해 주거나 단축키에 뭐가 있었죠? 컨트롤 1번. 자,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단축키인데, 자, 동일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맞춤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를 세로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방향으로 되어 있는 네모 박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주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름과 동시에 여기 결제가 세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란 표를 이용해서 결제란을 작성해 봤고, 자, 잠깐 문제를 보면은 결제란을 작성을 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원본은 삭제. 자,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표를 다 선택해 주고 여기 보면은 복사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가 나옵니다. 자,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해 주고 확인. 그리고 이제 결제란이 들어갈 곳에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붙여넣기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창이 뜨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으로 결제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림이기 때문에 보세요.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반면 처음에 만들었던 이 결제란은 표를 이용한 거죠. 테두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이 아니므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해주고 여기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현재 선택한 이 테두리가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두 지우기를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어때요? 감쪽같이 테두리가 모두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결제란 기본 작성이 끝난 거고, 역시 문제에는 몇 가지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추가적으로 다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제에는 몇 가지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뭘 하느냐? 우선 이 결제란 뒤에 눈금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결제 그림을 선택해주고 그림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어 주도록 한다. 잘 알아두세요. 그림 서식에 채우기를 이용한다. 자, 이제 결제란의 위치를 조정해 주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GHIJ가 좀 너비가 크죠? 그래서 요거를 좀 크게 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G부터 J까지를 선택해서 경계면에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 너비가 커지게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결제란의 위치를 맞춥니다. H부터 J까지 딱 들어가게 자, 지금 보면은 조금 부족하죠? 이럴 때에는 여기만 선택해서 약간만 줄여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끝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합니다. 하나만 조정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좌우로 이동해주면 되겠는데 마지막 끝은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서 결제란하고 동일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란을 다 만들어 봤는데 자, 메뉴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처음에 테두리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죠. 그리고 글자를 입력했고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그리고 가운데 종료를 꼭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에 만든 테두리를 전체 선택해서 붙여넣기로 가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고 이어서 원하는 곳으로 커저를 두고 이번에는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선택해 주게 되면 그림으로 결제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의 너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고 자, 이
결제란을 그림 서식 메뉴를 선택하여 채우기를 이용해서 단색, 흰색으로 해서 도형의 색상을 바꿔주면은 배경에 눈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테두리를 이용한 표는 삭제를 하도록 한다. 자, 이 설명대로 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 메뉴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서 그 중에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지정이 끝납니다. 자,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17쪽을 보면은 자료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가 아카데미 소프트사라고 입력을 해서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료실에 수험서 자료실로 가서 여기다가 ITQ 엑셀이라고 검색을 해서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교재는 자, 요 내용이죠. 여기를 클릭해주고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 저장 선생님은 다운로드 방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방을 선택해서 저장. 자, 현재 하단에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고 뜨고 여기에서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나오죠? 이것을 반드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현재 다운받은 파일은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야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압축 풀기를 클릭해서 자, 위치는 찾아보기를 눌러가지고 선생님은 C드라이브에 2021년 업무의
방과 후에 엑셀 신입생 방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 압축이 풀린 파일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필요한 소스 및 답안 시스템 채점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를 불러와서 편의상 1회 모의고사를 불러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샘플을 불러왔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모의고사 1회를 잠깐 펴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고 다시 적용해 보도록 하죠. H14셀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체크한 다음에 모두 지우기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깔끔하게 유효성 검사가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클릭한 다음에 대상을 무엇으로 해라? 목록. 그리고 범위는 문제에 써 있었죠? B5부터 B11까지. B5부터 B11까지를 드래그해서 지정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단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단추를 누르면은 목록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능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같이 잘 따라서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모의고사 1회를 불러와서 지금 실습을 해봤고,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를 끝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제1작업 31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의 입력 및 제목 작성을 실습함으로써 작성 능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